진로를 선택하는 가장 올바른 선택. 진로 레시피.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입니다. 논어 위정편을 보면 공자는 나는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 라고 했습니다. 15세라면 지금 중학교 2학년의 나이인데요. 아마 이런 계획을 세운 공자를 보면 정말 성인이 될 수밖에 없는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중학교 학생들이 학문은 아니지만 자신의 꿈을 세우고 공자처럼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중학생을 위해 오늘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또는 자신의 길을 가는 길이 어려울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진로 레시피에서는 이런 저희의 질문을 그리고 궁금증을 깨끗하게 대답해 주실 한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진학 상담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중학생 공부법의 모든 것, 꿈 찾는 10대를 위한 직업 멘토의 저자이신 박소정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겨레에서 찾아가는 내 공부법을 연재 중이시기도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가을이지요. 어떠세요? 요즘 지내시는데? 네, 환절기인데.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죠. 근데 감기에 걸린 학생들이 좀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요즘 감기도 걱정이고, 근데 또 선선한 가을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엄마 더워서 공부 못하겠어 이런 말은 못하니까 아마 그 2학기도 되고 하다 보니까 공부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중간고사도 얼마 남지 않았죠? 저희가 오늘 중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좀 깨알 같은 팁을 좀 전달해 드리고자 좀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요즘 들어서 이제 저희 진로 레시피도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대부분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피부로 절감하는 게 중학교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게 중학생이란 나이가 이제 사춘기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어른도 아니고 어린아이도 아니다 보니까 어떤 학업보다는 잘 자라다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학업에 대한 중요성 잘 못 느끼고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제 중학생이 이제 중요하다고도 하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중학교 시절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학교 생활 어떤 학업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절이죠, 선생님. 네, 학업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중학교 시기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이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변화가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농담으로 이제 중2 학생들은 뇌가 아예 다르다라는 얘기도 하실 정도인데요. 느낍니다. 네, 많이 느끼십니다. 중2병도 있고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감당하기도 힘든데 이 상황에서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자기 진로도 찾으라고 하고 맞아요. 이러니까 또 학생들이 굉장히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또 이 시기가 그 공부뿐만 아니라 이제 인생에 있어서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이제 공부의 양 자체를 늘린다기보다는 이제 공부의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하는 방법 자체를 이제 몸에 배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요. 또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사실 굉장히 학업량이 많아지고 대입의 부담이 닥쳐오기 때문에 여유롭게 이제 자기의 진로를 탐색하거나 책을 읽거나 뭐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이제 학부모님들 중에 이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그런 고민들 하시는데, 중학교도 늦었다, 어떤 학업에 대한 어떤 습관을 쌓는다라든지, 이제 고등학교, 그러니까 대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은 큰 산이다 보니까 그 산을 넘기 위한 준비가 중학교 때 한다고 좀 늦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진 학부모님들 많으세요. 네, 사실 저도 학부모인데요. 초등학생 학부모인데요. 서점에 가보면 이제 불안감을 조성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평생 성적 4학년에 네, 4학년이 결정적 시기라고. 한 번 보고 잊지를 못했어요. 네, 철렁 내려앉습니다. 네, 4학년 내 아이를 보면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데 벌써 대학이 결정된다면 너무 이르죠.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 너무 한국의 그 교육에서 조금 지양돼야 될 점이 너무 빠르게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엔 평생 공부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직업이 막 5개 몇 개 바뀌는데. 그렇죠. 평생 뭐 100세 시대에 그렇죠. 한 가지 직업으로 살 수도 없고 그렇죠. 사실 너무 어릴 적에 너무 많이 공부를 해서 이렇게 사람의 한정된 에너지를 다 소진하는 것보다 그렇죠. 저는 여유롭게 천천히 이제 자기 길을 찾아 나가면서 공부를 하는 방법도 익히고 지구력을 기른 학생이 더 최종 승리자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 부모님들 너무 공부 부담 많이 주지 마시고요. 중학교 때부터 이제 슬슬 워밍업을 하시고 본 게임은 이제 고등학교 때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체력도 비축하시고요. 많이 뛰어놀게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가는 그 고등학교에 앞서 이제 공부 습관 그리고 어떤 태도를 결정지으고 이제 몸에 배일 수 있는 시기를 이제 중학교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모든 게 계획을 세우는 게 반이죠. 그렇죠. 사실 이제 공부 계획을 어떻게 잘 세우느냐 요런 것부터 이제 제일 뭐 모든 학습서를 보시면 딱 그렇죠. 1번은 시간 관리와 계획 세우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중학생 여러분이 이제 뭐 공부 계획을 짤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팁 한 2가지 정도를 드릴까 합니다. 네네. 이제 우리 뇌가요. 어떤 습관을 내 몸에 받아들이려면 최소 21일이 걸린답니다. 뭐 아침에 조깅을 한다면요. 그러니까 21일은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그 시간에 뛰어야지. 아침에 뛰어야지. 한 가지 행동이 습관화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1일이래요. 그러니까 20일은 해야 그게 이제 몸에 습관이 배운다. 이제 포기하는 거죠, 내가. 3주, 얘가 앞으로 이제 운동을 하겠구나. 나는 늦잠을 못 자는구나. 지금 좀 일어나야 하는구나라고 이제 어른들도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인간이요. 예. 그러니까 21일 정도를 계속 똑같은 행동을 해줘야 이제 뇌가 포기를 하고 받아들인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작심삼일이란 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3주가 웬일이야. 3일도 못 하겠는데. 그래서 학생이 또 3일 작심삼일이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닌 게 되게 비극적이에도 인간이 지속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이 3일이래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러니까 그 긴 호흡으로 사실 중학생 학생들이 긴 호흡으로 계획을 짜서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예 3일 계획을 7번 짜라고 합니다. 7322. 네. 그러네요. 그래서요. 3일씩 계획을 끊어서 짜는 거죠. 차라리 21일 계획을 짜지 마시고요. 3일씩 계획을 7번 실천한다라고 3 곱하기 7, 20일 계획법을 저는 늘 주장하고 다녀요. 그러면 그 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학생이 되는 게 맞지만요. 이제 부모님이 살짝 도와주실 수도 있겠죠. 공부법이. 근데 이제 부모님이 막 양을 많이 하시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차라리 뭐 굉장히 너무 많이 양을 많이 해가지고 질려서 나 못하겠다 이런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3일 안에 할 수 있는 분량 정도를 나누어서 일단 3일을 먼저 하면 한 세트를 먼저 끝내면 성취감이 들어요. 그럼 사람이 두 번째 세트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21일을 이어가시는 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계획을 뭐 많이 지켜서 21일에 내가 뭐 문제집 한 권을 끝내겠다 그렇지, 이런 게 거짓말이지. 아니고요. 네, 21일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학생들이 학습 플래너를 많이 쓰잖아요. 플래너가 뭔가요? 학습 플래너라고 하는 이제 학습 계획표죠. 다이어리 같은 학습 다이어리입니다. 학교에서 나눠주시는 경우도 어플리케이션도 있어요. 있더라고요. 네네, 어플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예쁘게 꾸미기 위한 학습 플래너가 되죠. 혼자 보고요. 본 적 있습니다. 네, 내 마음속에 저장하죠. 네, 예쁘게 써서.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이게 그냥 덮어놓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차라리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포스트잇에 잘 뭐 형광색 포스트잇을 준비하셔서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한 5가지라면 그 5가지를 포스트잇에 5장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할 때마다 떼는 겁니다. 그 떼는 쾌감이 굉장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5장을 다 떼면 본인이 굉장히 뿌듯하고요. 한 장 정도 나오면 내가 저걸 떼고 싶어서라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일단 학생들이 이제 부모님께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고 싶으면 그 포스트잇을 냉장고 옆에 붙여보세요. 그래서 너무 정치적이지 않은가요? 어머님께 선전 효과가 너무 강한 것 같은데. 이제 딱딱딱 떼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이제 네. 어머님의 반찬이 달라지다든가 아마 그렇죠. 용돈을 조금 더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시각 효과가 네, 이제 동기를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네. 계획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들의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계획을 짜는 것도,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3주를 하겠다라면 저의 어린 시절을 반추해 보자면 과하게 짜거든요. 네. 초반에는 네. 과하게 짜고 이제 시험이 가까울수록 이제 현실감 있게 짜게 되는데 네. 그런 것도 이제 워워 해주는 것도 되게 필요할 그렇죠. 것 같기도. 어떤 애들은 딱 정말 얄밉다 싶을 정도로 자기가 하는 것만 딱딱 써놓는 애들도 있을 것 같고 네. 그 분량 조절은
부모님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 초반에는 일단 계획을 짜보는 거죠. 근데 시행착오가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이 정도면 내가 너무 지키기가 어렵다. 혹은 요 정도면 조금 시간이 남는다라는 게 이제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것도 습관이 되어야지 자기가 해봐야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네네. 하시는데 부모님이 볼 때 너무 얼토당토하는 계획을 짜오면 나 하나 하겠다. 혹은 뭐 말도 안 되게 10가지를 다 하겠다 이러면은 그 정도에서는 이제 부모님이 조율자로서 등장을 하셔야죠. 그래서 얘야 3가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니? 혹은 이거는 무리다. 라고 해서 조금 조절을 해주시는 것 정도는 초반에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데요. 이제 2학년, 3학년이 되면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짜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냉장고에 붙이는 행위도 네. 아이들이 스스로 붙이긴 힘들 것 같거든요. 웬만큼 관계가 좋지 않고선. 아, 이게 냉장고에 붙이면서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를 비추어 네. 보여서 말씀드리면 비춰서 못하면 혼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미래의 고민을 하며 고민할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또 문제점이 있겠네요. 그러면 5개 붙이실 거 일단 3개만 붙여보십시오. 과한 계획보다는 조금 모자라는 그렇죠.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요즘 저희 죄송해요. 저희 사적인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또 저희 아이를 얘기해서 그래서 지금 만약에 중학교 학습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단어가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 건데 보통 이제 사교육 전단지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많이 돌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받아보거나 그렇게 되면 중학교 이제 대상 이제 학원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역전이란 단어예요. 네. 솔깃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 아이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을 이길 수 있는 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이제 중학교라고 얘기를 네네. 해요. 정말 솔깃합니다. 하지만 저도 중학교 다녀봤지만 거의 막 못 보기도 하고 뭐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적은 수기도 한데 근데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이제 보이긴 하는데 이런 광고들이요. 실제로 학교를 다니면 또 쉽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중학교 시절 우선 제 첫 번째 질문은 정말 역전이 가능한 거예요? 사교육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로또도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 당첨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역전이 불가능하진 않죠. 단지 내 아이가 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제 저희 이제 어머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참 오르기 힘든 게 2가지가 있죠. 그렇죠. 내 남편의 월급과 내 아이의 성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짠합니다. 네, 눈물이 나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역전의 찬스가 오는 시기는 분명히 있어요. 그게 저는 방학이라고 봅니다. 중학교 때 방학. 네. 누구에게나 12번씩 주어지죠. 네. 중학교부터 그러네요. 고등학교 때까지 주어지는 방학이 있는데요. 네. 사실 학기 중에는 그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많은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수업도 들어야 되고 중간에 뭐 이제 행사들도 많이 있고 뭐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부 외적인 것을 하기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근데 사실 역전의 기회는 남들보다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기, 공부 시간 자체를 확보할 수 있는 시기는 딱 방학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는 정말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역전이 가능한데요. 특히 이제 그 겨울 방학 같은 경우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전 학년에 그 학습 결손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제 그렇죠.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미처 이제 끝내지 못한 그리고 약점이 그렇죠. 되는 과목이 그러기도 있죠. 하고 아이들이 네.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네네네. 많고. 사실 시험 때만 반짝하고 네. 점수는 맞았지만 깊이 있게 그렇죠. 알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사실 방학 공부가 역전이라고 봅니다. 역전의 그 기회라고 봐요. 그리고 사실 이제 여름 방학이 지나고 첫 중간고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때도 사실 성적의 변동이 조금 일어납니다. 근데 뭐 1학년 같은 학생들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처음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시험 자체가 굉장히 익숙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선생님의 출제 경향도 잘 파악을 못했고 자기 자체도 이제 중학교 적응하느라 힘들었을 텐데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이제 절치부심을 하고 방학 때 조금 공부를 하면 이제 감도 잡고 자기가 방학 때 공부한 것도 있으면 그걸 발판으로 성적이 뛰어오른 학생들이 분명히 있어요. 사실 이게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안 되고요. 남의 아이라 문제인 거죠. 네. 근데 내 아이가 이제 방학 때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네네. 내 아이도 주인공이 분명히 될 수는 있죠. 일단 희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로 이야기로 그러면 조금 이렇게 성적도 오르고 어떤 태도도 갖추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진로 이야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중학교 시절 이제 자신에 대한 꿈을 찾으면 이제 고등학교가 요즘은 좀 다양하잖아요. 일반고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형태의 이제 고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이게 고등학교 선정도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과 문과를 그렇죠. 고등학교 입시에서도 이제 너의 직업
앞으로 장래 희망이 뭐냐, 네네. 어떤 과에 진학하고 싶냐를 그렇죠. 요구하니까요. 또 그런 걸 미리 정하고 그런 활동을 해온 학생들한테 예. 유리하게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중학교의 이제 진로 찾기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어떻게 하면 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일단 자유학기제가 이제 대부분의 학교 아니죠. 전국이 다 합니다. 그렇죠. 2016년부터요. 전국 학생들이 보통은 1학년 2학기에 이제 그렇죠. 자유학기제를 하게 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예 자유학년제라고 좀 더 확대되고 있고요. 이런 추세가 점점 더 나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요즘에 많이 부모님들을 만나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부 잘하는 아이가 효자 효녀가 아니라 꿈이 있는 아이가 아 맞아요. 효자 효녀다라고 맞습니다. 얘기합니다. 저도 그 얘기 많이 네, 공부를 많이 잘 해도 나는 꿈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정말 답답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가 자유학기제를 앞두고 좀 부모님께서 좀 염두에 두시고 좀 하셔야 될 게 이제 자유학기제를 위한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이 와요.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렇죠. 직업 체험 같은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라라는 걸 하면 약간 부모님들이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아이를 유도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는 왠지 수학, 네네네. 왠지 왠지 뭐, 왠지 좀 사회, 네, 역사 이런 걸로 왠지 가죠. 뭐 이렇게 좀 직업적으로도 좀 그렇죠, 네, 일명 선망하는 직업 네네네. 쪽에 해당하는 쪽을 활동을 이제 아이의 꿈 흥미라든가 이런 걸 좀 고려하지 않으시고 이런 거 어떠니라고 이제 권하시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어릴 적에 뚜렷하게 이제 이미 진로를 정한 아이들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 진로가 어떻게 될지 12번도 더 바뀌는 시기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일단은 그런 직업 체험이나 어떤 학교에서 여러 활동을 할 때 일단은 아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이제 부모님이 전혀 상관없는 쪽에 예를 들면 요리 수업을 하고 싶어요라고 해도 거기서 얻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괜히 과학 체험하고 네네네. 과학 탐험하고 네, 이럴 뭐 수 드론 있죠. 날려라 뭐 이런 식으로 네, 꼭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셔도 아이가 원하는 쪽을 그러니까 충분히 하면 또 요새는 융합 교육이 대세다 보니까요. 그렇죠. 어떤 한 분야만 파는 것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융합 같은 게 일어나야 그 아이가 이제 창의적인 인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조금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부모님의 꿈을 투사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이제 또 이런 부모님의 그 꿈과 이제 아이가 이렇게 절충했을 때 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선은 그러니까 아이의 관심사를 우선은 조금은 캐치할 수 네네네. 있다라는 게 얘기를 하는구나 이게 되게 네, 좋으니까. 제가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리면 네네. 이 친구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해요. 또 이제 직접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야구장에 간다든가 축구장에 간다든가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이에요. 또 글쓰기도 잘하고. 아 네네. 스포츠 기자네요. 네. 그런데 이 어머니는 또 이제 영어 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제 영어 공부를 굉장히 엄마표 영어를 아주 충실히 하신 분이시거든요. 네네. 어머님께서 이제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최고다. 뭐 에이전트 같은 거를 하면 어떨까. 그렇죠. 네, 영국 같은 데서 이제 예, 예. ESPN 전문 그렇죠. 취재 기자가 될 수도 예, 있다. 예, 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지금 학교 교지나 예. 이제 학교 신문에서 스포츠 그 학교가 이제 축구 경기가 같은 게 있으면 취재를 나가요. 아 훌륭하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스포츠 블로그 같은 거를 이제 운영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네 꿈을 더 넓은 세계에 가서 펼칠 그렇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이 친구는 부모님께서 그래 영국에 가서 이제 뭐 축구 취재 전문 기자가 되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이도 더 영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부모님도 또 아이의 꿈을 이해하게 되니까 또 이제 이해받고 있으니까 또 공부도 신나고 관계도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좀 부모님과 아이가 대화를 통해서 자기 진로를 잘 찾아가는 경우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학기제라는 어떤 학교 내 시스템이 있는데 네, 그걸 네. 좀 잘 활용하면 아이들 진로 찾기를 그럼요. 정말 이렇게 네. 거기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네, 참여하는 과정 능동적으로, 속에서도 네, 이제 대화를 나눌 참여하고. 수가 있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좀 또 다른 어떤 진로 체험이 좀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진로.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제 학교 안에서 하는 활동에 이제 원칙적으로 잘 참여하시는 게 제 1순위. 그렇죠. 고요. 지역사회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요즘은 사실 정말 네네네. 너무 많죠. 복지관 같은데 연합된 프로그램도 있고 뭐 청소년 센터들이 다 네네네. 있죠. 지역마다 네네. 찾아보시면 굉장히 그러니까 뭐 후원을 한 정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주고 네네. 하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사교육비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없앤다고 네, 노력을 하는데 사실, 또 걱정이 되기도 네, 하고. 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이런 거를 굉장히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조금만 잘 찾아보시면 지역 도서관이나 맞아요. 지역 뭐 청소년 센터나 또 뭐 이런 각종 그런 어떤 맞아요. 그런 관공서 같은 데서 네.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알찬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어떨까 맞아요. 싶어요. 요즘은 여행사에서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저도 이제 이번에 추석이
길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추석 연휴가 길죠. 그래서 이제 사이트를 돌아다니다 네, 보니까 여행사 이제 사이트 들어가 뒤지다 보니까 네. 아이들 교육 프로그램을 여행사에서 하는데 네. 굉장히 이렇게 뭐 커리큘럼이 다양하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물론 비용은 발생하는 것 네, 네. 근데 한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좀 찾아보면 있긴 있더라고요. 다양한 네, 네. 수업들이. 그래서 좀 찾아보면서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길을 부모님께 찾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또 같습니다. 이제 부모님들 지인분들 중에 그 아이가 원하는 직업군의 그 친구분들이 그렇죠. 그거 진짜 있으시거나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네, 한국은 또 이렇게 좁은 사회다 보니까 사돈의 네네. 팔촌 맞아요, 수배하시면 맞아요.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되게 이제 이게 저희 방송에 이제 작년에 출연해 주셨던 네. 분인데 이제 진로 교육을 얘기하시면서 그분이 만나게 해주는 게 진로 교육인 것 같아요. 그럼요. 그게 굉장히 아이에게 네,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는 뭐 어떤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선생님이 나오셨던 분이 어떤 친구가 뭐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변호사를 네네. 만나겠는데 변호사분이 너 정말 이거 할 수 있겠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정말 애가 더 좋아했다고 어. 인터넷에는 그 좋은 말만 있는 게 아니어서 그렇죠. 또 그래서 그 방송에서 직업적 그런- 애환도 예, 알 예, 수 예. 있고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되게 저도 좋았어요. 근데 만나게 해주는 것도 방학 동안 그 중학교 시절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참 똑똑한 게요. 음. 본인들이 관심 있으면 그 전문가분들한테 이메일을 써서 편지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그래요? 이렇게 네 음. 출판사에 찾아간다거나 이런 자기가 직업군의 이제 대단하다. 어떤 게 있죠. 적극적입니다. 사실 어, 그렇게 하면 또 그 전문가 분들이 또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그렇죠. 본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메일을 보냈을 때 또 외면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렇죠. 외면할 수 없죠. 네네 또 이렇게 답장을 주시고 또 음. 가이드를 해주시는 분들이 음. 많이 계세요. 음. 그러면 이제 또 그런 이메일을 받은 것 자체가 아이의 진로를 설정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맞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이제 지금 말씀 중에 그 학부모님들이나 이제 학생들을 많이 만나신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보통 이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어떤 사연에 고민이 좀 많으세요? 공부 뭐 아이가 수학 공부가 어려워요. 뭐 다 비슷비슷- 수학에 대한 고민은 어떤 부모님들이나 갖고 그렇죠. 계신 것 같고요. 그게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 만나보시면. 너무 어려운 과목이니까요. 사실 음. 네 그런 거는 뭐 다 있고요. 이제 부모님께서 우리 혹시 아이가 자유학기제가 아무래도 지필 시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고학기의 공부를 조금 소홀히 하지 않을까 하는 음. 걱정을 좀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음. 또 아이가 이제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부모님 생각에는 이제 이성 교제라든가 외모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시기죠. 맞아요. 게다가 또 이제 또 요새 이제 원어원 같은 아이돌 그룹이 이제 그렇죠. 선풍적인 인기가 있잖아요.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이제 아이돌 그룹에 이제 음. 빠져 있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SNS 같은 그러니까 뭐 거를 핸드폰. 네네 이제 핸드폰을 보통 이제 남자애들은 게임 때문에 망하고 여자애들은 이제 카톡 때문에 망한다고 하는데요. 여자애들은 친구들하고 계속 붙어서 이제 SNS나 이제 그런 메시지를 하고 남자애들은 이제 뭐 게임 같은 걸 하고 게임하죠. 있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 보고 있으면 속이 터진다는 말씀을 좀 많이 하세요. 그럼 이제 그런 질문 받으시면 어떻게 조언하시는지. 일단 이제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제 이건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싶은데요. 사실 자유학기제가 시험 부담이 없지만 그러니까 지필 시험만 없다 뿐이지 시험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오히려 중간중간 수시 네, 뭐라고 수시 할때? 상시평가라고 하죠. 상시평가죠.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팀워크라든가 이제 자기 그 기여도라든가 얼마나 네네. 수업을 이제 뭐 산출물 같은 걸 충실하느냐를 이제 선생님 매의 눈으로 관찰을 하세요. 네, 아주 네네. 잘 관찰을 하시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들이 너무 편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오히려 이제 이 자유학기제를 자기주도적인 이제 생활 습관, 학습 습관을 기르는데 조금 이런 걸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자 이제 모든 부모님들의 네, 부모님들의 바람이거든요. 사실 이제 자유학기제는 수업 선생님이 이제 주입식으로 교육하시는 그 수업 시간은 줄고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뭐 토론이나 뭐 이렇게 모둠 활동, 참여? 네, 뭐 발표 이런 수업들이 많죠. 네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전혀 새로운 게 그러니까 그 전혀 엉뚱한 거라는 게 아니라 수업 내용을 기반으로 할 그렇죠. 수밖에 없거든요. 융합으로 또 네네네. 진행되니까.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아무래도 이제 수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미리 선생님이 이제 수업하실 내용을 조금이라도 한 수업 5분 전, 10분 전에 한번 들여다보고 아, 이 단원에서 뭘 배우는구나. 만약에 토론을 한다면 토론은 어떤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거 자체를 숙지만 해도 그 수업 자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선생님도 그런 말씀 많이 네네. 하시더라고요. 참여라는 것도 알아야 더 잘 참여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러니까 와, 막 노는 학기다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미리 선생님의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기 앞서 내가 이제 선생님이
가르칠 내용을 먼저 훑어보고 선생님 수업을 듣고 그리고 친구들과 즐겁게 그리고 좀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면 오히려 자유학기제가 약이 되고 오히려 평생 이제 공부하는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조언해 주시면 학부모님들 좀 이렇게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학부모님들을 만나시면서 다양한 뭐 사연도 아시고 뭐 이런 식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중학생 학부모님들을 만나시면 보통 이제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해주시는 좀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저희 방송에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지난해죠. 알파고의 그렇죠. 충격이 정말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도 그렇죠. 엄청났죠. 직업 없어지는 거 아니야? 네, 우리 아이는 노는 거 어떤 아니야? 직업을 가져야 할까?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네, 말도 많이 들리고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초등학생 아이가 있는데 가장 놀랬던 게 아이가 이제 뭐 캐리 언니, 뭐 호팝 이러는 아주 맞아요. 유명한 유튜버들을 보죠. 네네. 저는 처음에 이제 저 멀쩡하게 생긴 처자는 왜 저러고 있을까라고 했는데 저는 재미도 없어요. 예. 어른인 저는 애들은 막 이렇게 너무 좋아요. 전 이게 어느 부분이 재미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걱정할 뿐이 아니더라고요. 엄청난 스타시죠? 그렇죠. 네, 네. 영향력 최고죠. 진짜. 네, 네. 근데 보니까 제가 이제 새로운 직업이라는 게 맞아요. 유튜버라는 거는 저희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직업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제 뭔가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면 책을 읽거나 이제 뭐 블로그 같은 이렇게 활자를 보는 데 익숙하다면 요즘 아이들은 유튜브를 켜요. 그래서 동영상이 네, 훨씬 네. 더- 동영상이 거의 선생님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시대가 달라졌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그런 자신들이 공부하던 시기에 그 모습으로 아이들을 똑같이 재단을 하면 너무 트러블이 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유튜브를 보느냐?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보는 거는 문제가 당연히 있죠. 이건 절제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이 아이들 자체 세대가 인터넷이 이제 저희는 없던 시대에 공부를 했고 그렇죠. 있던 시대에 공부한 아이들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교육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 사실 부모님들이 정말 걱정이 많으세요. 다 이제 아이들을 위한 걱정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존의 이제 주입식 교육이라든가 선행학습 같은 거에 너무 집착을 하시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성장하고 공부했던 시기에는 맞아요. 굉장히 많은 지식을 빠르게 습득해서 빠르게 이제 그렇죠. 그 어떤 계산하고 뭔가 답을 내는 게 가장 중요했다면 지금은 굉장히 문제 해결력 있고 그렇죠. 팀 그렇죠. 그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협동할 수 있는 능력 네, 같은 게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바뀌어 가고 있어요. 공교육도 바뀌어 가고 있고 시대도 바뀌어 가고 있고 그런 아이들을 원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수 뭐 하나 틀렸다 두 개 틀렸다 이런 게 맞아요. 아니라 이 아이의 잠재력 같은 거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네. 유대인들이 이제 한국 학생들보다 공부도 훨씬 덜 하고요. 그렇죠. 머리도 안 좋대요. 평균 IQ도. 그런데 이제 거의 뭐 노벨상을 제일 휩쓸죠. 그렇죠. 네, 이제 노벨상을 휩쓰는 그 유대인들의 공부법 중에 하나가 이제 하브르타라고 하는 토론식 학습이라고 해요. 네네네. 근데 사실 토론이라고 하면 거창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 학생들은 주입식 교육을 이제 맞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듣는 데만 익숙하지 발언을 하는데 또 발언을 해도 논리 정연하게 말하는 연습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상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충동적으로 말을 내뱉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자기 의견을 전달하는 학생들이 드물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말을 해봐야 맞아요. 늡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이제 뭐 이야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있고 뭐 찬반 토론이 많잖아요. 요즘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 내 의견은 이렇다. 이제 맞아요. 네 의견은 어떠니?라고 이제 뭐 싸움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결코 부모님 강요하시면 안 되고요. 계몽으로 바뀌는 순간 큰일 네, 납니다. 큰일 납니다. 가리키는 순간 이제. 근데 제가 들으면 아이들에게 배울 점이 더 많아요. 맞아요. 굉장히 참신한 시각이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부모도. 대하면서 그런 거 많이 네. 느끼고 아주 그냥 선생님 말씀에 너무나 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주시는 말씀 이제 듣다 보니까 시대는 변하는데 네. 우리는 10년 전, 20년 네. 전 정말 누구 말씀대로 1990년대 교육법으로 21세기를 준비하니까 네.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이제 저희 아이들이 21세기에 살기 때문에 네. 부모님도 21세기의 사고를 가지고 네. 아이들에게 접근하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네. 이해하고 그러면 이렇게- 좀 이해도도 넓어지시고 그렇죠. 네. 맞아요. 아무래도. 세상에 그런 거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정말 내가 가리키는 게 얘한테 필요 없겠다는 생각을 할 때 다 갖고 태어났구나 이런 생각 저도 많이 해요. 네, 그렇죠. 내가 괜히 애 망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때 있거든요. 이미 다 알고 있네. 네. 아직 방법을 모른다는 것 뿐이지. 네. 뭐 더 잘할 수 있죠. 그렇죠. 이제 네.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아이들도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아마 더 좋은 세상이 분명히 열 거니까 고민들, 걱정들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학교 시절을 아마 영화로 만든다면 판타지, 코믹, 액션, 스릴러, 모험, 로맨스 등 모든 장르를 종합한 영화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지나갔던 하지만 기억에 많이 남는 추억이 가득한 청소년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중학교 시절, 좋은 추억도 아이들에게 많이 남겨주세요. 이제까지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